그리고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시는 사장님이나 뭐 직원이 있다. 그럼 거기는 가시면 안 돼요. 굉장히 쎄합니다. 위험해요. 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이제 20살이 갓 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아직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 중에서 혹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카페 일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감히 이제 조언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다라는 그런 거를 좀 작은 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카페나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제 식음료 파트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보건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보건증을 발급받는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는 면접 날 일주일 전에는 이제 보건소에 가가지고 보건증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보건증이 없으면은 식음료나 이런 식파트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예요. 보건증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하고 당연히 이력서 작성해야 되는데 이력서는 수기로 작성하는 거랑 뭐 프린트로 뽑는 거랑 상관은 없어요. 악필이 그 면접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하진 않지만 가끔 정말 악필이신 분들은 정보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수기 작성보다는 그래도 컴퓨터로 깔끔하게 뽑아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새로운 직장에 가셨을 때 혹은 알바처에 가셨을 때 이제 면접을 보게 되잖아요. 면접을 보실 때 이제 다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경력을 쓰시면 되겠지만 경력이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맨 처음에 이 이력서를 제출할 때 나에 대해서 어필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뭐 18살, 19살 혹은 이제 갓 스물이 되신 분들은 아르바이트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력서를 쓰실 때는 그냥 진솔하게 쓰시고 하지만 나의 장점이 이거다. 그래서 나는 일을 빨리 배울 수 있다. 혹은 나는 아직 일해본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려주신다면은 나는 열심히 배워서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사를 밝게 하는 게 좋아요. 들어가면서 저 이렇게 하면서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저 오늘 면접 보러 오기로 한 땡땡땡인데요. 매니저님 계신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만약에 직원이거나 뭐 점장이거나 사장이라면은 나랑 보면 된다. 아니면은 다른 아르바이트나 다른 직원분들이라면은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매니저님이나 아니면 다른 뭐 점장님, 사장님이 오셔서 면접을 볼 때 첫인상이 중요해요.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들어온 것처럼 밝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력서를 건네드리면은 아무래도 첫인상이 좀 좋기 때문에 좋게 볼 수밖에 없죠.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소심하거나 너무 이렇게 조용하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응대할 때 밝고 기분이 좋게 사람을 응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첫인상을 주셔야지 아무래도 플러스 요점이 될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이제 직원을 구할 때 그런 인사하시는 모습을 조금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이렇게 밝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일은 가르치면 돼요. 일은 배우면 되고요.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밝음을 막 가르치기에는 조금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낯가림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너무너무 소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워가는 배우는 그 기간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혹은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편이기 때문에 밝게 힘차게 자신 있게 인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세요.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신다라고 하는 곳은 이상합니다. 그거를 안 써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는 뭐 5인 이하라서 그런 거 안 써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한 명이 일하더라도 그거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 하셔야 돼요. 단 뭐 주휴수당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추가 수당에 관한 대해서 5인 이하의 매장들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찾아서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이 다 끝나고 나서는 뭐 언제까지 연락을 드리겠 그런 말씀이 따로 없으시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한번 넌지시 얘기하시면은 보통 언제까지 연락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속 시간을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고 연락 드릴게요 라고 해서 나는 연락을 기다렸는데 벌써 상대방은 다른 직원을 구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안 뽑아주셔도 괜찮으니까 꼭 연락 주세요 라고까지는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얘기하시면은 보통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시는 사장님이나 뭐 직원이 있다. 그럼 거기는 가시면 안 돼요. 굉장히 쎄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 다 끝나고 나서 합격이 했어요. 뭐 언제까지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가면은 보통은 그때부터 바로 근무가 들어가잖아요. 근무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트라이얼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들이 바로 트라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2, 3일만 일하면은 그 매장 분위기는 대충 파악이 됩니다. 새로운 직원한테 적대시 대하는 곳은 사실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지만 어느 곳을 가서 텃세는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수준이 넘어선 굉장한 무례함을 장착하고 있다. 거기서 정말 일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아르바이트잖아요. 이제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뭐 점장이나 아니면 그 더 윗사람한테 이런 분위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면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딱히 정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일단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그만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는 곳이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뭐 좋은 편도 아니고 일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너무 무례한 직원이나 무례한 상사와는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하는 분들도 트라이얼 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체적인 트라이얼이라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상황을 봐가지고 이 매장이 정말 괜찮은 곳이다 하면은 앞으로에 일어날 다른 일들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진상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굉장히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손님이잖아요. 왔다 가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같은 시간을 부딪혀야 되는, 같은 좁은 공간에서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일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근무하는 시간에 당연히 기본적인 서류 준비해 가시는 거랑 저는 작은 수첩이랑 필기구를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옛날 방식일 수도 있지만 사실 맨 처음에 가면은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포스를 켜고 뭐를 하고 이거 켜고 저거 닫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 응대하고 이게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지만 근무 시작한 지 일주일 이내에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마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마감 버튼을 누를 때 이 버튼 누른 다음에 저 버튼 누르고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감해야 되고 뭐하고 여기는 여기에 정리하고 저건 저기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작은 수첩이랑 필기구를 꼭 가져가셔가지고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 혹은 아니면은 이제 매니저님이나 아니면 뭐 사장님 분들이 알려주시는 거를 적어 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 포스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외울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 놓고 뭐 순서 내가 여기는 뭐 홀 청소부터 한 다음에 유리 청소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장에 루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루틴을 적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나중에 일할 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어 놓고 끝이 아니에요. 뭐 헷갈릴 때 보라는 게 아니고 집에 가셔서 내가 이제 일할 때 체크를 미리미리 해보는 게 좋아요. 계속 외울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숙지하시기 위해서라도 맨 처음에는 그런 작은 필기구를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필기를 챙겨와서 꼼꼼하게 적거나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시는 직원이 들어오면은 막 뿌듯해요. 아, 이 친구 진짜 일 잘 열심히 하려나 보다. 의지가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시피 같은 거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음료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제 매장마다 다른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숙지를 하셔야 되시는데, 레시피가 사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헷갈릴 뿐이지. 기본적인 베이스로 뭐 우유 들어가고 뭐 이거 들어가고 이런 거 다 똑같은데, 카페 음료라는 게 종류가 내가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맛이랑 이런 게 다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장마다 맛이 다 다른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고 헷갈리는 레시피가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파우더였나? 저 소스였나? 한 번이었나? 한 번 반이었나? 아니면 뭐 두 펌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비슷한 글씨들이 엄청나게 나열된 레시피북을 받으면 사실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거는 핸드폰으로 바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외워서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교육해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이거 한 스푼 넣고 한 스푼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레시피북을 전달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프랜차이즈의 본점에서 일하는 경우에서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혹은 이제 개인 사업 카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배우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직영점에 있는 곳에 아르바이트를 가더라도 그런 교육을 받기는 사실 힘들어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님들이나 점장님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뭐 본사에서 배우듯이 막 이렇게 배울 수가 없거든요. 레시피북이 있으면은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숙지를 해서 오면은 아무래도 내가 일하기 좋죠. 일이 빨리 늘어야지 그 매장에 빨리 융화가 될 수 있어요. 안 바쁜 매장이면은 사실 이렇게 음료가 들어왔을 때 일로 와보세요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요. 한번 보세요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만약에 음료가 좀 남았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맛보세요라면서 이렇게 따라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바쁜 매장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바쁜 매장에 어떠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뽑은 건데 그 인력이 다 자기 일을 하지를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빨리 같이 융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일을 빨리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막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왜 그러면 레시피가 엄청 많아요. 그냥 음료만 있는 매장도 당연히 있겠지만 음료뿐만이 아니라 빵 종류가 있거나 케이크 종류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케이크는 어떻게 나가고 빵은 뭐 몇 분 몇 초를 돌리고 어떻게 오븐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하루 이틀 만에 빨리 외워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다른 카페에서 경험을 하셨더라도 그 매장의 새로운 레시피에 적응하는데도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일하신 분들은 당연히 더더욱이 바로 그렇게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부담을 가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내가 빨리 숙지를 하는 편이 나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여긴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알려줘? 그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미리 그런 레시피북이나 이런 거를 보고 여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빨리 알아가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또 있다.
바쁜 매장이든 한가한 매장이든 한가한 매장은 뭐 그렇다 쳐도 바쁜 매장에서도 이제 손님이 끊기는 시점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손님이 끊기는 시점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을 갖거나 하는데, 쉬는 시간이 예를 들어 제가 8시간 근무예요. 그래서 1시간에 식사 시간을 포함한 쉬는 시간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쓰는 거에 너무 불편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이거 1시간 쉬는 시간 언제 쉬면 돼요? 라고 하시던가, 너무 배가 고픈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되세요. 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혹시 제 쉬는 시간은 언제쯤인가요? 언제 쉬면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당연히 쉬는 시간 드려야죠. 그건 법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 복귀를 1시간 꽉 채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복귀도 그 1시간에 포함이 되는 게 아무래도 근무 시에 아예 핸드폰을 지참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팁은, 그럼 쟤 뭐 돌아다니니? 이러면서 봤는데 말 안 했는데도 내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감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